자, 이번에는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 이전에 불법 건축물이나 관리비 미납, 명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인지, 즉 결의 이전에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만 그 이후에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실무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. 이것도 다 해결돼야만 재건축 결의 가능한 것인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. 자, 여기 대해서 주신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저는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입니다. 저희 건물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고 아파트 경우에는 녹물이 나오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. 제가 가보니까 주변에는 지금 다 재건축되어 있는데 여기만 정말 오래된 건물인 게 딱 보여요. 마치 여기만 슬럼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서울에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용적률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재건축이 안 돼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. 그래서 재건축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건물 옥상에 시설물이 있어서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비가 미납된 세대가 또한 많습니다. 그리고 세입자 명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다 해결돼야만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?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. 자, 이런 집합 건물,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은 이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. 자, 이러한 집합 건물법 제47조 재건축 결의를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조문이거든요. 제1항에 건물이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여기에 대한 수리비나 복구 비용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나 또는 주변 상황에 비춰볼 때 재건축하는 게 이 건물을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끔 할 수 있다. 이런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즉, 건물이 오래되거나 주변에 비추어서 굉장히 효용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다. 어떻게요?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재건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 재건축의 요건은 제2항에 보시는 것처럼 구분 소유자의 80% 이상, 5분의 4 이상이죠. 그리고 의결권, 지분입니다. 지분의 80% 이상이 모두 찬성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.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에 따르는 것입니다. 아파트는요.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즉 도시정비법이라고 하죠. 이런 법이 별도로 있어요. 그런데 집합건물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집합건물법은 재건축 결의의 전제 요건으로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될 것, 그리고 과다한 건물 수리가 나올 것, 그리고 부근 또는 인근에 비추어서 건물의 효용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을 것, 이런 전제 하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 이외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, 관리비 미납 여부, 임차인을 명도했는지 여부, 이런 것들은 재건축 결의 요건이 아닙니다. 그리고 나아가서 건축허가 요건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건축허가 안 내주는 거 아니에요. 재건축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 올리는 거예요. 따라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오히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. 이런 불법 건축물은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, 즉 건물이 철거되잖아요. 이거로 인해서 오히려 해소되는 문제입니다. 그리고 관리비는 구분 소유자에게 채무로 남아 있어서 추후 정산이 될 부분이거든요. 나중에 세금 받을 때 여기에 정산이 이루어져요. 여기에 가압류가 붙던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임차인의 명도 문제는 보통은요. 재건축 결의 이후에 재건축 결의 미동의자를 상대로 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. 이때 같이 진행합니다. 즉 재건축 이후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. 따라서 즉 재건축 결의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, 즉 재건축 결의 이전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가 관리비가 미납된다든가 명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재건축 결의에 방해되는 요건이 아닙니다. 이상입니다.